오늘은 주식 투자라는 과정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컴퍼니의 대표 애널리스트 김희관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라는 과정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리딩방에 참여를 해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분들 아주 빠르게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만큼 소문이 자자한데요. 아직도 급등주를 제대로 한번 잡아보지 못했던 투자자들, 그리고 또 여전히 시장이 좋아지는 가운데서도 원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분들께서는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리딩방에 참여를 해서 큰 수익을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무료 리딩방에 참여를 해서 직접적으로 급등주를 매매를 하고 싶다, 체험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래 번호 나가죠. 010-8412-5728번으로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해서 수익들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우리들이 자주 접하는 용어인 EPS, PER, ROE, PBR 등에 대해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회계상 재무현황을 기록을 해서 보고하기 위한 문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적표를 정기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하는 회계보고서를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를 통해서 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고 또 자산을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이 구성한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매출을 일으켜서 이익이 얼마만큼 났는지 또는 손실이 얼마만큼 났는지 등의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투자자들의 많은 수가 이 재무제표,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살펴서 투자라는 그런 것보다는 상당수는 어떤 이슈나 수급, 모멘텀 등만을 가지고서 매매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1년에 30여 개 정도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실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솎아내고 있는데요. 투자 종목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런 재무제표 등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또 알려드려야 되겠죠. HTS를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모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시 사이트인 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다트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의 회계 정보는 확인할 수가 있다, 재무제표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재무제표를 확인하려면 일단 거래소에 자료실에서 열람을 하거나 또는 증권회사 등에서 발행하는 서베이 등을 통해서 참고를 통해서 했었습니다만, 일단 컴퓨터 등이 발전을 하면서 간단하게 HT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런 다트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 상당히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회사가 성장할 만한 회사인지 아니면 일단 전속 능력이 의구심을 가질 회사인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재무제표는 일단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중요하게 5가지로 나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이 3가지 정도만 잘
파악을 하고 있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잔액에 대한 재무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좋느냐, 나쁘느냐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죠. 또한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기업의 성과를 명확하기 위해서 모든 이익이나 또 손실들의 내용을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흑자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로 전환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현금 흐름표는 현금 흐름 및 변동사항 등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해 놓은 것인데요. 이들 세 가지만 일단 활용을 해도 잘 파악을 할 수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주석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주석. 이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일단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죠. 설명을 자세하게 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주석에 대한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주석을 비롯해서 이 재무제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적자가 생긴 이유, 또 일단 순이익이 증가한 이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 등을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단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속 능력으로서 의심이 드는 회사인지를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무제표는 반드시 일단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으로는 앞에서 언급을 했던 이 용어들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일단 EP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EPS. EPS라는 것은 다시 말을 하자면 주당 순이익이다. 일단 기업이 얻은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 발행주수로 이렇게 단기순이익을 총 발행주수로 나눈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일단 전반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EPS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따라서 EPS는 일단 높으면 높아질수록 배당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PER이 되겠는데요. PER 이것은 일단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인지 조금 전에 일단 EPS를 산출했죠. EPS를 산출했는데 EPS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한 주당 수익의 몇 배의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누면 PER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낮으면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높으면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성장주의 경우에는 PR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급등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는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일단 보통 가치주들의 경우에는 PR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언제든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적정 PR로 회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꼭 PR이 낮다고만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성장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PR이 높게 형성이 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것들도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ROE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ROE. 이 부분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투입한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이것을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그런 것이 되겠죠. 회사의 수익성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지표다로 활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자본의 수익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따라서 일단 그 ROE 수치도 역시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네 번째로는 PBR이라는 것이 있죠. PBR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주가가 순자산 대비해서 몇 배로 거래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주가가 한 주당 순자산에 대비해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지표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자산의 경우에는 여기서 순자산의 경우는 자본금이라든가 자본잉여금 그리고 또 이잉여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PBR이라든가 이런 수치들과 잘 활용을 해서 일단 그 저평가되는지 고평가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단 이 PBR의 경우에는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 일단 장기 투자라는 경우에 이 PBR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는 종목들을 선정을 한다면 향후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적정 수준까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시장 상황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장이 성장주의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PBR이 낮다고 해서 일단 저평가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다가는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좀 비교를 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부터 좀 등장을 하고 있는 PDR이라는 지표인데 사실상 이것은 어떤 수치를 가지고서 산출해내기가 쉽지는 않죠. 뭐 증권사에서 이 PDR로 지난해 뭐 일부 섹터에 대한 것들 전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주가가 꿈에 비해서 얼마만큼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로 환상을 하고 있다. 즉 꿈과 전망을 얼마만큼 말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성장주에 대한 개념 속에서 나온 지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성장수,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환산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에 PDR이라는 신종 이런 그 단어까지도 나오게 됐습니다. 꿈에 비해서 얼마만큼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 성장주 개념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수치들을 살펴봤습니다만 기업들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느냐 또 일시적인 적자를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설비 투자가 진행이 돼서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일시적인 적자였는지 이런 부분들 앞에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모두가 다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투자를 할 때는 수급만 가지고서 또 어떤 그 모멘텀만 가지고서 종목들을 선정을 하기보다는 반드시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부실주들은 일단 철저하게 골라낸 이후에 종목들을 선정을 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